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58페이지 대운유년이 명국에 절입하는 방식. 우리가 대운이나 유년이 사주팔자 원국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것을 앞에서 잠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도의, 같은 글자가 온다거나 아니면 원국과 합이나 주로 이것은 간합, 육합이고요. 그 다음에 삼합국 이런 것을 만들 때 또 6월이 인동해서 유년을 인동하게 되고 유년이 대운을 인동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운유년이 명국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들어오느냐. 최덕경 같은 사람은 그걸 문호라고 하는데, 문호를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일간, 그다음에 일지, 월간, 시간, 이 삼각형 이것을 문호라고 하기도 하고, 또 년지, 시주, 시지까지 합쳐서요. 시지. 이렇게 년과 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문호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든 일주와 연결이 돼야 그게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죠. 시주와 합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년월은 나의 일시는 아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영향력 면에서는 일주와 연결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체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들어오는 점은 문호인데 주로 시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요. 왜 그러냐면 일주와 시주가 네죠. 왜는 년월이니까요. 외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일시와 연결이 되어야만이 대운유년이 원국에 들어왔다라고 할 그런 작용의 영향력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대운에 별일이 없이 그냥 기억나는 일 없이 지나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원국에 들어온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없는 위치에 들어왔거나 별다른 작용이 없는 대운이거나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여시명리에서 십신론에서 일부 부분이 여시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A급, B급, C급, D급 영향력 있는 작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런 거죠. 일지와 합하거나 일간과 합하거나 그런 것들을 A급이다. 그 다음에 문호, 그 외에 시간이거나 시지이거나 월간이거나 이런 것들이 B급이다.
이렇게 영향력의 순서대로 나눈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어쨌건 임자, 경술, 병신, 무술, 이것은 지금 276강인가요? 여기서는 이 팔자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대우는 언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잘 일단 기록해 놓고 언제 바뀌는지를 또 절기를 기준으로 대설 후 4일에 대운간과 대운지가 바뀐다. 시험운을 볼 때 또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이 있다. 항상 호일명 선생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주를 판독할 때 일주부터 월과 대비해서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 정석이죠. 등령하지 못했다. 시간 무토가 오히려 등령했다. 식신이 등령했다는 거죠. 또 무토는 시지에도 있기 때문에 득시했다. 그래서 식신이 왕하다. 월간 경금은 편제인데 시간 무토 및 월지 술토가 긴첩해서 생하고 또 왕한 지지를 일지신이 록지죠, 록지 없고, 더구나 일지신금은 월시에 양술토가 상생하니 따라서 경금도 약하지 않다. 일간만 약하고요. 그 다음에 식신 재성이 왕하죠. 년주 임자는 임수 편관은 자에 왕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록이라고 해요. 전록. 동주, 그러니까 일주죠. 일주 천간지 녹이죠. 경금이면 신금, 간목이면 인목, 을목이면 묘목. 원래 간지 조합은 같은 음양으로 나누죠. 그래서 양간은 양지, 음간은 음지. 그래서 임자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해가 임의 록지 아닌가 이런데 그렇지 않고 원래는 자와 오는 음양이 바뀐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자가 이게 록. 그런데 왕도를 구할 때는 제왕지라고 합니다. 그늘만 할 때는 록이라고 하고요. 전국을 보면 일주는 무근이고 식신, 편제와 관성이 왕하니 식상, 재성, 관성이 세에 종하는 것이 분명하다. 특별격국인 종색격이다. 종색격은 반드시 식상, 재관의 세에 종한다. 천간에서 시월년의 배열로서 식신이 편제를 생하고 편제는 편관을 생하여 기세가 유통이 된다. 지지의 배열은 시와 월의
술토식신이 병에 신금 편제를 생하는데 다만 월지술토는 연지 자수정관을 극할 수 있으니 이 팔자의 오개티다. 그러니까 자수를 극하는 거죠. 종하는데 종하는 글자끼리 서로 다툼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팔자에서 사용하고 기뻐하는 거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이런 글자들 간에 서로 불화하면 좋은 구조는 되지 못하는 거죠. 물론 희용이 제대로 있는 것만 해도 나름 괜찮은 구조인데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희용이 불화하는 것은 좋은 구조는 되지 못한다. 무토식신이 투관하고 왕상하며 더구나 식상의 기세가 유통이 된다. 식상의 기세가 토생금, 금생수에서 유통이 되죠. 사람이 꽤 수려하게 생겼고 요리에도 능하다. 이게 바로 식상의 장점이죠. 무성인자. 식상은 지혜의 겉면이고 사고를 중시한다. 사고. 인성은 일주를 생하고 흡수에 추종한다. 똑같은 어떤 사고 활동, 뇌의 활동과 관련된 것인데도 식상과 인성은 구분이 있는 거죠. 인성을 쓰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고 비교적 좋고요. 암기력이 비교적 뛰어나나요. 보통 문과가 비교적 좋다. 식상을 쓰면 이해력이 비교적 강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며 왕왕 이과가 강하다. 또 식상은 내 몸의 정화라고 하죠. 정화. 우리가 엑기스. 그래서 예체능에도 강점을 보이죠. 노래 솜씨가 좋다고 합니다. 음악계를 염두에 두었다. 대운 무신의 무토식신이 출간해서 년간 임수 편관을 극하여 없앱니다.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년간 임수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는 분명합니다. 식상은 오만한 분위기로서 관성을 배척한다. 이 대운에서는 정식으로 남자와 교제는 없다. 무토가 경금을 생할 수 있고 경금은 임수를 전생할 수 있지만 무토는 아울러 임수를 극할 수도 있으니 이런 현상은 병존할 수 있다. 그녀가 말하기를 요즘 2년 내에 비로소 남자친구 사귀었다고 했다. 술사가 지난해 신사년 3월 임진월이지라고 물었다. 그런 다소 의아하면서 남자친구가 똑같이 말한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로소 사귀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 명주는 이미 3월 이전에 사귀었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2년이죠. 2년. 그러니까 그 전년까지 2년 내. 전년 경진년 기축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여자의 말에 따르면요. 그래서 경진년 12월 기축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여자는 경진년 기축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생각했고 남친은 작년 1년 전 신사년 임진월부터 사귄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차이가 왜 있는가 이런 걸 지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경진년은 우선 우리가 신자진 관살국이 이루어지죠. 어떤 기운이 이렇게 왕하게 왔을 때 그 팔자의 주인공은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축월 기토는 일주의 상관이고 축과 된지 자수 정관이 합한다.
유년 경진의 간지는 중단 상태이나 이니 유월 간제가 직접 작용한다. 그러나 삼합국 할 때는 예외로 발동한다. 동한다 라고 봐도 됩니다. 상관이 정관을 합하는 것,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생각하거나 혹은 사귀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여자의 명주의 생각이죠. 원국 남자 임수가 평관인데 남자가 임수죠. 대운이 정일 때 정과 임이 합하여 임수의 정은 대운의 정을 향하지 일주 병화를 향하지 않는다. 일단 합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끌리는 거죠. 정화 겁재와 임수 관성이 합하는데 원국의 임수 말합니다. 이때 임수는 다른 여자 정화를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임수가 대운에서 오는 정화를 합하니 그 정화에 눈을 돌려서 일간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양다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원국 외에 임수가 하나가 떠서 대운 정화를 합주하거나 혹은 개수가 대운의 정화를 극하여 없앨 때 원국의 임수는 비로소 눈길을 돌릴 상대가 없어지니 일단 동은 했는데 눈길을 돌리는 상대가 없어지니 일주의 관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남녀 쌍방의 교제시가 다르게 보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원국에 임수가 있는데 대운에서 임수와 합하는 정화가 왔다고 해서 병화일간의 정화는 관성이기 때문에 임수는 우리가 흔히 평관은 친구, 정관은 배우자 이렇게 봐버리면 내 이 임수가 정관을 봐서 겁재를 봐서 정화를 봐서 합해서 가버리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대운에서 오는 합하는 글자는 동하게는 하겠죠. 정이 와서 합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임수가 하나가 유년이나 유월에서 임수가 다시 나타나면 외기간에 먼저 합을 하기 때문에 같은 임이라고 하는 글자이지만 년이나 유월이나 유년에서 오는 임수는 원국에 있는 임수와는 다른 임수인 건 맞습니다. 육친상으로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대운과 상합하면 원국에 있는 임수는 비로소 대운의 합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그 동한 기운이 나한테 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대운이 원국에 들어오는 방식은 그래서 동하게 하는 방식을 동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합을 하는 경우에는 유년 유월에서 합을 해서 원국의 영향력을 원활하게 행사하지 못할 때 오히려 원국에 있는 글자가 동해서 비로소 작용력을 갖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들어온다면 정임합이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직접적인 방식으로 들어오는데 항상 대운은 그것만으로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년과 유월의 어떤 한 세트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2년 이모년 1월은 이민월이죠. 임수가 출간하고 대운청과 합한다. 발동한 6월이 유년과 천간이 같으니 대운과 작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6월 정미월에는 대운과 같은데 간이 다만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년과 합하는 거죠. 그래서 유년간을 동하고 유년간이 또 대운과 합하는 겁니다. 유년간과 유월간이 상합하여 더 친근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민월도 유년이 대운을 건드려서 같이 작용을 해서 합을 하게 되고요. 정미월에도 대운과 같은 월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먼저 대운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유년 임을 건드려서 임이 대운을 건드리게 돼서 정임은 여전히 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국에 있는 임수가 동한다. 같은 효과죠. 같은 효과. 그러니까 아까 간접적인 같은 글자가 왔다고 해서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운 같은 경우에 6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미 원구에 있기 때문에 직접 작용할 수 있긴 한데 그것이 유년과 대운을 보아서 직접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유년의 간이 활동하는 구간이 아니고 또는 활동을 하더라도 대운이 유년과 합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면 6월이 직접 원구에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직접 작용을 못하죠. 이때는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남자친구가 올해 이모년에 딴 여자를 사귄다. (1월) 이민월 이후 남자친구가 지난해 같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쩌고 했다 이거죠. 이모년이 오면 원구에 있는 임수는 남자친구이기도 한데 이 이모년에 있는 임수는 또 남자친구죠. 남자친구의 뭐 분신이라고 할까요? 분신. 그래서 이것이 이 원구에 있는 것이 정이 합을 해서 자유스러워져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정을 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정이 와서 건드린 거죠. 정이 와서. 양다리 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수가 원국의 임수를 대운에서 원국의 임수를 동하게 하고 유년에서 다시 대운을 합하는 그런 글자가 왔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바로 그것이 다른 여자를 사귄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6월을 봐서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임년은 공교롭게
이민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모년은 바로 인월 시작부터 이 정을 이미 합하는 관계. 그래서 남자가 한눈을 팔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호일명 선생의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뒤에 주보법에 설명하는 걸 보면 더 이해가 훨씬 빠를 겁니다. 7월 무신월에 무토가 나오는데 이모년의 임수를 긋거 무신월이죠. 이 임수가 작용을 멈춥니다. 식신이 극관하여 무토 식신이 임수죠. 임수를 극하여 관성이 극으로 없어진다. 남자가 양다리를 걸치는 것. 다툼이 있을 것이고 다툰 결과는 임수가 무토에 극을 입어서 없어지니 남친이 돌연 보이지 않는다. 몇 개월 동안 얼굴 본 적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때는 엄밀히 말하면 임수가 무토가 임수를 극하죠. 그러면 정임합으로 극하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이 임수 입장에서 이 정화를 기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화는 나의 것이 아닌 임수 입장에서는 병화가 아닌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의 주인공이 아닌 다른 여성에게 눈이 가 있는 거죠. 기유월 이모년의 오화가 6월 유금을 극하는데 음화가 음금을 극하는 것이니 극함이 부정하다. 금이 손상을 입으면 독소를 만들어내고 심정이 우울하고 즐겁지가 않다. 금은 이명주의 희용신인데 종색격이 재운으로 가서 통관해야 새로 순조로운데 그때는 뭐 연애상, 직업상 문제로 고민이 끝이 없다. 연말에는 돌아온다. 임수가 살아날 때죠. 수가 부활할 때입니다. 남친은 뭐 이 명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 남자친구가 돈이 없을 때마다 비로소 그녀를 찾을 것이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아직 학생이어서 수입이 없다. 임수 관성은 재성금의 생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무토 식신이 와서 극하는 것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친구 임수는 그녀의 도움과 돈이 없다면 매우 곤궁한다. 연말 임자월 개축월인데 임계수가 다시 대운 정화를 극합할 때 원국 연간 임수는 다시 일주의 신변에 돌아와 보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외기간의 작용으로 원국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하겠죠. 무토가 6월에 임수를 극하면 원국의 임수도 당연히 약해지는 거죠. 6월에서 임수가 살아나면 원국에 있는 임수도 살아나는 거죠. 뭐 합을 하는 거 둘째 문제고요. 어쨌든 지금 6월 중심이다. 6월이 유년으로 작용하거나 어떤 뭐 작용하지 않거나 해서 어쨌든 6월 중심으로 외기의 작용 상태가 결정되고 거기에서 어떤 기가
강해지고 왕해지는 것이 결정된 다음에 그게 대운과 작용하고 원국과 작용하는 거죠. 다음 읽어보시면 되고, 자기는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남자친구가 자기하고 있을 때 즐겁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커플이죠. 자, 천간을 보면 무토가 경금을 생하고 경금은 임수를 생하니까 소위 식신생지하고 재생관한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남친에게 돈을 주어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여자들은 보통 결혼 후에 모두 소나 말처럼 부지런하고 모든 것은 남편만을 위한다. 일지 배우공 신금은 편재이고 생관하는 육신이죠. 즉 그녀는 남친에 대해서 매우 잘해주는 것이라 하는데 거짓이 아니다. 다만 년지 자수 관성은 월지 술토 식신의 긴첩한 극제를 받아서 남친에겐 스트레스나 압박을 주는 원인이다. 이런 상황은 종종 말과 행동 면에서 남친을 찌르고 자극하지만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남자친구가 명주의 능력이 그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열등감 같은 것이 스트레스를 낳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남자친구가 들어올 것이긴 한데 오히려 명주 본인이 딴 마음을 먹을 것이다 라고 봤다. 번지르르한 남자가 나타날 것이다. 개미년 6월 김이월에 1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작년 이모년 경술월에 연락이 되었고 11월 임자월에 다시 찾아왔으나 12월 개축월에 명주는 멋져 보이는 남자를 만났고 두 사람 간의 선택이 어렵다. 지금 정월 개미년 올해죠. 개미년 정월에 이 남자와 한번 데이트를 했다. 이 술사가 판단할 때 두 사람 모두 가버렸다. 실제로 없는 상태죠. 자, 이모년 경술월에서 경금 편제는 명국 중에 임수 편관을 생하고 편관이 인동되어 남친과 연락이 된 것이다. 오는 것이 경금이고 임수가 아니므로 임수는 오로지 인동일 뿐이고 아직 출현하지는 않은 것이다. 연락만 된 거죠. 임자월 임수 관성이 출간해 비로소 출현한다. 12월 개축월 개수 정관은 임수 편관에게는 다른 것. 그렇죠? 다른 남자가 있다. 정관은 문, 편관은 무인이 점잖아 보여. 정관이 점잖아 보이는 것이죠. 개수 관성과 시간 무토 식신이 상합한다. 개축의 축토 상관과 년지 자수는 자축합이다. 6월에 천간 지지가 모두 식상이 합관하는 것. 이때 이 6월은 남친을 사귀고자 하는 생각이 매우 강하다. 이 6월에서 이모년의 개수 편관과 개축월의 임년 개수가 지금 동한 거죠. 개수 정관은 병행한다. 두 개의 관살이 동행하니 전일하지 못하고 양다리이다. 지금 이모년 개축월은 임년 개미년 개수 발동한 거죠. 그래서 임계가 병행하는 거죠. 개미년 1월 갑인월 천간 간목은 바로 시간 무토를 극하여 없애고 지지 인목은 월지 술토를 극하여 없애려 하니 이 6월은 개미년의 개수는 자유를 얻고 개수는 임년의 개축월에 시작하고 개년의 김월에 종료되고 개해월에 다시 부활. 임년 갑년의 기사월에 종료한다.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드린 어떤 기의 시작과 끝이었죠.
면지 자수도 해탈을 얻는다. 따라서 개수, 자수, 정관이 드러나게 되니 이 6월에 다른 정관의 남자와 데이트를 한다. 개미년 5월, 무월, 6월, 김열에 무토가 나와서 임수를 극구하고 기토가 나와서 개수를 극구하니 이병주는 김열에 두 번째 상담시에는 두 남자로부터 모두 연락 두절이다. 6월 중심의 사주 판독법입니다. 직업, 직장, 연애는 강요할 수 없는 이상 일에 더 노력을 기울이면 안정된 직업을 찾으려고 한다. 음악 선생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 선생 선발 시험에 응시를 하는데 음악 선생은 일단 강의 능력 시험부터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본다. 실기 능력이죠. 그 다음에 면접 본다. 가르치는 시험, 이것은 시험 중에서도 식상과 관련된 거죠. 식상. 면접은 관살과 관련된 거예요. 매번 떨어졌답니다. 면접에서. 가르치기 시험마다 점수가 높지만 면접은 모두 불합. 앞에 영재반 음악 꼬마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이 점을 직장과 시험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시험과 직장 태극점이 다릅니다. 식상과 관살. 아까 앞에서는 시험도 식상으로 보고 직장도 식상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신사이모 개미. 시험이 꼭 하필이면 무오월 김이월에 있습니다. 근데 천간은 유년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다만 5월은 항상 자수를 충합니다. 개수 정관이죠. 그리고 화국을 만들어서 무토를 생하죠. 여기 호일묘 기대로 하면 어쨌든 개수와 임수가 다 약해지는 거죠. 미월은 자수를 극하고 또 술토를 형해서 무기토가 나오니까 천간이 유년마다 달라진다고 해도 지지에서 이미 천간의 수, 관성, 또 관살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험운에는 매우 안 좋죠. 여기 왜 3년 모두 합격을 못할까? 간단히 보려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천천히 보면 지난 사례에서 시험운에서 식신상관을 용한다 하고 업무 직장을 얘기할 때도 식신상관을 얘기했는데 이 사례에서는 시험운을 논할 때는 식신으로 직장 업무를 논할 때는 태극점수 도력 관사를 한다. 팔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일종의 선천적인 격국이어서 그것들은 이미 일종의 생극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생극사슬 중에서 관살이 이미 사슬 중에 있다면 관살을 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유살 선논. 그죠? 살이 있으면 먼저 살을 논하는 거죠. 관살이 같이 있으면 당연히 관살을 같이 논해야죠. 그리고 거류를 항상 봐야죠. 이 팔자도 지금 관살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살 반드시 먼저 봐야 된다. 변론으로 기가 어떻게 운행하는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 대운, 유년, 6월 3자가 작용한 후에도 다시 몇 가지 기가 남아 있을까 이런 걸 봐야 된다 이거죠. 때로는 2가지, 때로는 3가지, 때로는 1가지 이렇게 남을 수 있죠. 앞에 말을 좀 추가하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명주의 시험운에서 왜 면접에 불합격하는 현상이 만들어질까?
면접에 불합격, 면접. 식상이 왕이기 때문에 표현 능력은 언제나 강하고 표현 능력이 강하니 가르치기 시험에서는 수월하게 고득점을 한다. 다만 식신은 관을 극하는 것이고 관이란 시험을 보는 관리, 면접관이겠죠. 관을 극하는 것은 시험 주관하는 관리에게 불경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관이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충분히 예의를 갖추고 아주 겸손하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관성은 무형 중에 이 명주로부터 압력을 느낄 것이고 자연스럽게 명주를 배척할 것이다. 왜 3년 모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아까 지금 지지로만 봐도 5월과 미월이 매우 불리했죠. 천간에 무토, 기토가 있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관살 임수로서 태극점을 삼고 보신 이론으로 논해야 할까? 뭐 당연하죠. 지금 여기 그냥 직장운은 이제 시험은 여기까지 끝났어. 직장운. 식상과 관살은 원래 서로 대립하는 관계죠. 그래서 시험운을 식상으로 보고 직장운을 관살을 보면 서로 대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식상의 왕한 사주는 재주는 있지만 직장을 잡기 힘들다. 이렇게 되겠죠. 팔자에 기가 모이는 곳이, 그러니까 태극점을 세우는 점, 이것은 명국의 핵심 공신이고 전체 팔자에 기가 모이는 곳이다. 기가 명주 유통을 통하여 돌아가 모이는 중시점이 공신점이다. 이 팔자는 지금 식신, 생재, 재생, 관살에서 기가 보이는 곳이 바로 관살이죠. 관살은 재와 인성이 있어야죠. 보신으로 본다면 인성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식상을 제거하는 것이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이 도움이 없으면 관살은 보신이 없는 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은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병주는 개미년 1월 갑인월에 유가 좋지 않았다. 93년 계유년 11월 갑자월, 갑목이 올 때, 우리가 무토, 갑목. 갑월은 토성이 그을 받아서 무력하다. 토성의 열성인자인 위 부분에 문제가 있다. 스트레스성 위의 문제. 최석경 선생이 대운유년이 명구에 들어오는 것은 시주, 년간지든지 일지와의 형충합회로서 대립하는 것. 그러니까 시주, 년, 이 양쪽이 이것이 앞문이고 이게 뒷문이죠. 앞문, 년주 앞문, 시주 뒷문. 앞문과 뒷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 또 일지. 이것은 문을 건너뛴
본체라고 그럴까요? 본체. 일지와의 작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봤습니다. 간합시에는 해당 지지를 동하여 일시로 연결 시에 들어올 수 있다. 원국의 무토는 경금하는 기신 역할을 하고 운에서 무토는 임수를 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국과 운에서 오는 게 또 다를 수 있죠. 주보를 보면 격신이 개수, 용신이 신금, 경금이 아니고 신금입니다. 그런데 신금이었기 때문에 경금을 대용하는 거죠. 대용. 경대용. 청용신은 임수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무토를 보호하는 병화를 씁니다. 술 중에 병화. 병은 미약하고 무토는 경에 설이 됩니다. 종격을 앞에서는 취했는데 여기서는 종격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술 중에 병화, 화, 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죠. 경금이 없었으면 병화를 쓸 필요가 없었는데 경금이 있어서 병화를 씁니다. 그래서 비견을 취해서 쓰기 때문에 종격으로 볼 필요가 없다. 정격으로 봅니다. 술을 금수가 왕하고 신자, 수국, 임계수가 같이 왕합니다. 격신은 개수, 정관, 용신은 신금, 정제, 성용신은 무토, 식신, 희신은 병화, 비견이다. 식신과 비견, 이게 청용신. 청용신이 있어야, 그러니까 가신을 제거하는 기능이 작동을 해야 비로소 격신이 제대로 설 수 있죠. 그래서 청용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법에서는 항상 가신을 제거하는 것, 진신이 격신이 혼잡되는 걸 가장 꺼리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죠. 격국에서는 상신이 가장 급선무죠. 그런 것처럼 이 청용신 또는 상신, 격국에서 상신을 가지고 특성이나 우성인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비견식신을 기묘하게 쓰는 이런 팔자는 반드시 비견식신의 우성인자가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거나 그쪽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비견식신은 바로 내 몸의 어떤 재능, 재주를 활용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음악이나 예체능이나 이런 것에도 강점을 보이는 거죠. 무경임으로 이어지는 순생의 조합. 가신 임수를 제어하기 어렵다. 진가가 혼잡하여 청하게 하기 어려우니 진로 혼란, 불순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쉽다. 원국의 무토는 기신로 바뀌지만 운에서 오는 무토는 임수를 극할 수 있어 가용한다. 즉 무토의 원상은 희신이 기신로 변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토가 식신이니까 자식이 왼수. 운에서 오는 무토는 희신역한다. 개과천선한 자식.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7살 가신이 년에 있고 호의를 얻으니 남자나 직장의 문제로 스트레스가 클 것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앞에 사실관계에서. 그래서 신사년, 이모년, 개미년 3년 시험 불합격. 남자 인연은 태극점이 정관, 개수고 무토를 같이 봐서 임수를 원활히 제거할 때 남자 인연이 맺어지는 거죠. 배우궁, 신금도 참관, 병화도 봐야 된다. 남자 인연에 대한 기신은 임수이고 기토이며 간목이다. 그러니까 임수는 남자 인연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 주보법에서는. 그러니까 호일명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성 인연은 개수, 그다음에 임수를 제거하는 무토를 돕는 병화. 이 세 글자를 같이 봐야 되고요. 시험은 무토,
흑신이죠. 이게 태극점이. 그 다음에 병화를 제거하는, 아니,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 예,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이성인연이 다르죠. 이성인연은 이 직장도 같이 봅니다. 태극점이 같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주팔자를 보는 거죠. 자, 무신운, 무토가 임수를 극한다면 이성인이 동하다. 무토가 이성인연의 희신이죠. 다만 지지의 신금이 동주에 무토를 설하고 원국과 신자 수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임계수가 혼잡되버려 다시 인연이 동하지 않고 신금은 기신이죠. 무신대운은 남자 인연이 박하다. 정미대운, 정화는 기신인데 기신 임수를 합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원칙상 합거인데 대운의 상황에 따라서 합류도 가능하다. 격신, 개수, 관성이 맑아지니까 인연이 발동한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미대운에 왜 남자 인연이 발동하는가는 바로 주법 보면 뭐 임수와 합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기신과 기신, 그러니까 임수가 기신, 희신인지를 먼저 판단해 놓으면 간단한 건데 홀명선택처럼 각 글자 간의 작용관계를 보면 설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불분명하게 되고 다른 팔자에도 어떻게 적용할지를 또 혼돈스럽게 됩니다. 신사년, 이모년, 개미년, 유년을 보는 방법은 원국과 대동소이하다. 자, 신사년은 신금은 희신입니다. 사화는 희신이죠. 사신합. 사중에 무토가 왕하고 경금이 합주되니 무토가 임수를 극하여 극왕한 임수가 강한 상태가 되어 대운 정화에 합거됩니다. 합거. 이성이연이 좋죠. 신사년에. 둘이 사귀었다. 남자가 사귀었다고 생각한 신사년. 여자는 물론 그 전부터 경년부터 사귀었다고 하지만 이모년. 임수가 오는데 대운의 정화가 원국의 임수를 합거하기도 하고 합거하지 못하기도 한다. 6월과 6월의 결과에 의해서 기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단 큰 방향이고요. 유년 임수는 일단 대운 정화를 합주해서 묶는 거죠. 대운의 정화가 원국 임수를 합거하는 영향을 크게 감축한다. 즉 이성 인연이 불안정하다. 임수가 안정적으로 합거되면 인연이 안정된다. 무신월, 유년, 임수가 휴지기. 6월에 무토가 직접 대운과 원국에 작용한다. 원국 임수는 무토의 극을 당하여 정임합으로 합류된다. 즉 좋은 글자인 무토가 도리어 기신 역할을 하니 대용하다. 이성관계 극적으로 흉한 문제가 발생한다. 6월지 신금은 오화의 관할 후관, 오화는 기신이다. 자수를 충하고 오술 화국 도리어 개수를 충하고 일지 기신 신금을 제어하지 못하며 병정화를 혼잡하게 하니 역시 이성인연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유월, 무신월과 대동소이하다. 경술월의 임수는 휴직이죠. 경금이 직접 원국에 작용한다. 원국 임수는 다시 합거된다. 이성인연에 다시 서광이 비춘다. 무토는 오화의 관할 구간이고 오술하고 여전히 기신 수의 제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연락만 되고 오지 않았다. 임자월, 임수가 부활한다. 정화가 임수를 합하는 영의 감축. 다만 자수는 신자, 수국, 임계수가 같이 왕하지만 오화를 충하여 정화를 약화시켜서 임수를 합하여 개수를 구응하려는 힘을 감축한다. 임수를 합하여 구응하려는 힘을 감축. 개수를
개수는 빼도 되겠네요. 잘못 났어요. 임수를 약화시키는 거죠. 임수를 합하여 구하려는 임수를 지금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화가 임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을 그 약하게 하는 거죠. 즉 개수가 득세하니 이성인에 좋은 일이 있다. 하지만 역시 임수가 맑게 되지 못하니 깔끔하지 못하다. 이때 6월에서 오는 임수칠살은 다른 남자다. 개수 정관이 와가지고 다른 남자가 오는 게 아니고 원래 본의대로 실살이 다른 남자죠. 양달의 가능성이 있다. 실살, 그러니까 십신 본의에 충실하게 주법을 적용하면 깔끔하게 해석됩니다. 여기서는 뭐 개수가 점잖하게 생긴 다른 남자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개축월 유년 임수와 월의 개수가 수왕하니까 남친이 있는 상태지만 6월에 축토가 직접 원구에 작용, 자개수 합주되어 진세가왕, 다른 남친 양달이다. 관살 혼잡은 하나가 제거되고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같이 어정쩡한 상태가 있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개미년, 개수가 오니까 본래는 이성인연에 좋은데 만약 임수가 합거되지 않는 6월이라면 개수도 6월의 오므로 양다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결국 맑게 되지 못하면 모두 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관살혼잡은 완전히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를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 내 것이 되지 못한다. 갑인월, 개수와 임수가 같이 유행하고 또 6월 갑인은 직접 원국이나 대운에 작용한다. 갑목은 기신이고 무토를 극하여 임수를 호위. 인목은 본래 병무의 생지나 기신작용. 다만 원국의 일지신과 충하여 기신을 제거하더니 이성인연이 통한다. 인술화국은 생무토하여 예전의 임술가다. 개수가 잔류하니 예전의 인연이 사라지지 않는다. 김이월 모두 연락이 두절된다. 무월에 이미 임수가 절멸, 김이월에 개수가 절멸. 직장은 역시 아까 관성과 호의를 보니까 남자 인연과 같다. 다만 남자 인연은 배우궁 일지를 보고 직장 인연은 월지를 본다. 정운, 임술, 합거, 원칙적으로 합거하죠. 직장운이 동하는데 거류가 부적절하면 임수를 제거하지 곤란. 관살 혼잡 직장하기 어렵다. 시험은 식상을 중심으로 본다. 무토와 병화. 읽어보시면 됩니다. 개미년 개수가 무토를 합류하니까 시사가 기대된다. 다만 개수가 작동하는 구간에 응기가 가능하다. 개미년은 전년도 임년 해월에 동하죠. 그리고 당년 토월에 멈추고 다시 개월에 작동해서 부활해서 갑년에 소멸합니다. 정묘신사년 이성인연이 동하는 거 여기 보시면 앞에 설명드렸죠. 직장인은 불순하다. 태극점이 다른 거죠. 시험, 직장, 이성 이게 이성인연과 직장운은 여자에게는 같은 태극점이고요. 시험은 식상이고 태극 직장은 관살인데 서로 불화하는 원국 구조. 혼잡한데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구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